자, 11번. 자, 밀링 절삭 공구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선반하고 밀링이 있는데, 이제 밀링의 절삭 공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링의 절삭 공구가 아닌 걸로는, 자, 정답은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맨드릴이 있어요. 자, 맨드릴은 절삭 공구가 아니라 얘는 지금 선반은 우리가 이제 부속 장치가 되죠. 부속 장치. 자, 이제 맨드릴이 선반의 부속 장치로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밀링의 절삭 공구는 여기 보면 이제 엔드밀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메탈소, 슬래브 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반하고 밀링의 절삭 공구하고 부속 장치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반의 절삭 공구 및 부속 장치. 자, 선반의 대표적인 절삭 공구는 이제 우리가 바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늘고 긴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진구. 그 다음에 이제 속이 빈 축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맨드릴.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링의 절삭 공구 및 부속 장치는 우리가 이제 뭐 절삭 공구가 기본이 되는 엔드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 밀링 커터가 있죠. 여기 정면 밀링 커터. 자, 우리가 이제 영어로 페이스 커터라고 하는데요. 페이스 커터. 그 다음에 이제 메탈소, 뭐 슬래브 밀, 분할대 등이 이제 우리가 밀링의 절삭 공구 및 부속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밀링, 이 선반하고 밀링의 이렇게 절삭 공구 및 부속 장치를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하시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선반, 그 다음에 이제 밀링이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선반에서 공작물은 회전을 합니다. 회전. 자, 회전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반에서 공구는 바이트가 직선 운동을 합니다. 직선 운동. 자, 참고로 밀링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작물, 바이트 및 아니면 페이스 커터가, 자, 이제 밀링에서는 공구인 엔드밀인 페이스 커터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 그 다음에 밀링에서는 공작물이 X, 이제 Y, Z축으로 이제 직선 운동을 하죠. 직선 운동. 자, 이렇게 공구의 공작물의 상대적인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 맨드릴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치게 될 경우 우선순위.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칠 때입니다. 겹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선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선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있는데 얘도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암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설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투상선이 겹칠 때 투상선의 우선순위는 여기 보면 이제 반드시 암기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반드시 암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우선이 되는 게 숫자, 문자,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2가 있다고 치면, 자, 2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1.3선이나 아니 20선이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자, 이렇게 갈 때 여기에 이렇게 겹치겠죠. 근데 얘를 겹치지 않고 우선순위, 어떤 게 우선적으로 갈 것인가를 나타낼 때 그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때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우선이 되는 건 숫자, 문자, 기호 및 화살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다음에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파단선, 치수선 또는 치수 보조선, 우리가 이제 해칭선이 있습니다. 해칭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좀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 암기 팁이라고 해놨습니다. 암기 팁. 여러분들 이제 이걸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항상 일단 문자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문자나 숫자가. 그래서 왜, 숨, 절, 중, 무, 파, 치, 해.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숫자, 문자, 기호는 제일 우선. 왜, 숨, 절, 중, 무, 파, 치, 해. 선의 우선순위. 자, 우리가 이제 선의 우선순위. 왜, 숨, 절, 중, 무, 파, 치, 해. 그래서 외형선, 숨은선, 절단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우리가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파단선, 치수선, 해칭선. 이렇게 해서 선의 우선순위를 꼭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숨, 절, 중, 무, 파, 치, 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추상선의 우선순위는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 팁을 이용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우리가 길이가 이제 100mm인 스프링이 있습니다. 길이가 100mm인 스프링. 자, 길이가 100mm 스프링이 있고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 끝에 무게 40N의 추를 달았더니 스프링 전체 길이가 120mm로 늘어났다. 이때 스프링 상수.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되겠죠. 천장에 매달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추를 매달았는데 이 추가 바로 40N이 되겠고, 자, 스프링의 전체 길이가 120mm입니다. 자, 길이가 얘가 원래 100에서 지금 120으로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길이가 20m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프링 상수. 자, 그래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스프링 상수 K는 이제 하중을 우리가 늘어난 길이로 나누면 됩니다. 하중은 지금 40N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가 100에서 120으로 늘어났으니까 20mm가 늘어났죠. 우리가 이제 20mm가 늘어났으니까 즉 스프링 상수는 2N/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 공식을 꼭 암기해 주세요. 스프링 상수는 자, 하중을 늘어난 양으로.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늘어난 양을 스프링 상수를 주고 늘어난 양을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늘어난 양은 자, 이제 K 스프링 상수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늘어난 양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문제 꼭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K1, K2.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직렬 연결이거든요. 직렬 연결. 자, 이런 직렬 연결일 때 총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 여기 K1, K2. 자, 얘는 지금 이제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 자, 이런 병렬 연결일 때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문제가 나오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자, 3번 2Nm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자, 치차의 표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치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치차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어 2를 말합니다. 기어의 2.
자, 기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어 2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기어 2를 말하는 걸 치차라고 해요. 자, 치차의 표면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표면만 경화하고자 할 때 적당한 열 처리는. 자, 우리가 이제 열 처리에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일반 열 처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열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처럼 문제에 나온 표면만 열 처리하는 표면 경화 열 처리가 있어요. 열 처리. 자, 지금 이 14번의 문제는 표면 경화 열 처리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열 처리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 처리의 분류가 있는데, 자, 열 처리의 분류가 있는데 열 처리에는 보통 우리가 일반 열 처리가 있어요. 일반 열 처리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담금질, 퀸칭, 영어로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임, 템퍼링, 자, 풀림, 어닐링, 자, 불림, 노멀라이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열처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표면경화 열처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일반 열처리는 뭐냐면 내가 이런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다를 열처리하는 겁니다. 전체 다를 다 뭐 담금질하거나 뭐 그런 거고, 방금처럼 표면경화 열처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여기 부분만, 이 표면만 열처리해서 단단하게 하거나 뭐 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가 바로 표면경화 열처리입니다. 지금 문제에 나온 거는 이렇게 기어 2만, 왜냐면 이제 마찰이 많이 되니까 이 기어 2만 강하게 경화시켜서 만드는 열처리가 표면경화 열처리인데, 표면경화 열처리에는 이렇게 보시면 침탄법, 지라법, 화형경화법, 고주파경화법, 청화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항원 열처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표면만 경화,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죠. 표면만 경화하고자 할 경우 적당한 열처리는, 자, 지금 보시면 1번이 고주파 경화법이 표면경화 열처리가 되겠고, 나머지 이제 불림, 풀림, 뜨임은 우리가 일반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처리의 종류도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자, 베어링의 호칭 번호가 6205.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베어링의 이제 이 호칭 번호입니다. 호칭 번호가 지금 6205인데요. 이때 이제 베어링의 안찌림인데, 자, 이제 우리가 베어링의 호칭 번호를 할 때, 자, 6205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은 우리가 이제 형식 번호. 자, 형식 번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는 치수기호예요. 치수기호. 그 다음에 이 05가 이제 안찌름 번호입니다. 안찌름 번호. 자, 안찌름 번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05예요. 안찌름 번호. 자, 안찌름 번호가 지금 05니까 우리가 이제 안찌름 번호로 베어링의 안찌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안 나왔는데, 자, 보시면 안찌름이 지금 20mm 이내일 때는, 자, 이제 안찌름 번호가 여기에 있어요. 자, 안찌름 번호가 00일 때는 우리가 10mm, 01일 때 12, 02, 15, 03일 때는 1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00 10mm, 01 12mm, 02 15mm, 03 17mm.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 보면 04는 우리가 이제 20m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mm 이상이 될 때는 안찌름 숫자에 5를 곱하는 거예요. 5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05부터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05부터는 5를 곱하니까, 자, 5, 25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06은 곱하기 5를 하니까 30mm가 되겠고, 예를 들어 08은 곱하기 5를 하니까 40mm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05죠. 여기 05니까 05 베어링 안찌름에다가 5를 곱하면, 자, 25mm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베어링 안찌름은 지금 2번 25mm가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베어링 안찌름에 이건 꼭 외워줘야 돼요.
00, 01, 02, 03, 04까지는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서 자 00은 10mm, 자 01은 12mm, 02는 15mm, 그 다음에 03은 우리가 이제 17mm, 그 다음에 04는 20mm,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곱하기 5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어링 호칭 번호일 때 안찌름 구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우리 치수 공차의 용어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치수 공차의 용어예요. 자, 치수 공차의 용어인데, 치수 공차는 이제 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할 게, 치수 공차는 우리가 최대 허용 치수에서 최소 허용 치수를 빼는 게 바로 치수 공차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파이가 50,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마이너스 0.02, 그 다음 여기도 뭐 플러스 0.02 있으면, 자, 최대 허용 치수가 이 위치수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가지고 한 게 바로 치수 공차가 되는 거예요. 공차. 자, 그래서 최대 허용 치수에서 최소 허용 치수를 빼주는 게 바로, 자, 여기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치수 공차입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지금 우리 최대 허용 치수에서 최소 허용 치수를 빼는 거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위치수라고 하고, 위치수 허용차에서 뭐 아래치수 허용차를 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 공차 중 운 흔들림.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운 흔들림 공차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계 제도에서 이 기아 공차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 흔들림 공차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 일단은 온 흔들림잖아요. 온 흔들림. 자, 온 흔들림이니까 지금 온자가 하나잖아요. 하나일 때 우리는 반대로 이 두 개를 찾습니다. 두 개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그래서 기아 공차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뒤에까지 아마 있을 건데요. 자, 먼저 여기를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흔들림 공차가 있어요. 흔들림 공차. 자, 그래서 우리가 봐봐. 여기 한자가 있으면 온 흔들림 공차는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 두자, 원주 흔들림 공차일 때는 하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공차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모양 공차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모양 공차. 자, 그래서 모양 공차는 우리 진직도는 평면도는 이렇게, 진원도는 이렇게. 나중에 진원도는 이제 동심도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원통도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의 윤곽도가 이렇게, 면의 윤곽도가 이렇게. 이게 이제 모양 공차입니다. 자, 근데 모양 공차는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데이텀이 필요 없습니다. 데이텀이 필요 없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데이텀이 필요 없다. 데이텀이 불필요하다.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자세 공차가 있어요. 자세 공차. 자, 자세 공차는 우리가 평행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직각도, 그 다음에 경사도. 자, 이제 문제가 가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뭐 자세 공차가 아닌 것은. 자, 지금 자세 공차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3개 하고, 뭐 예를 들어 모양 공차 하나 넣어가지고 정답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도 공차. 위치 공차는, 자, 얘가 이제 위치도 공차.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총게임 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 동축도 동심도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다 원 하나 더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도는 뭐냐면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되죠. 이게 대칭도입니다. 그래서 기아 공차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17번을 다시 보면 얘는 1번은 우리가 진직도가 되겠고, 자, 2번은 같이 봤던 우리 대칭도가 되겠고,
자, 3번은 이제 한자, 화살표 하나니까 두 자. 원주 흔들림 공차입니다. 원주 흔들림.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KS 구름 베어링의 제도법, 간략도로 제도되어 있는 경우 베어링의 종류는, 자, 우리가 이제 간략도를 베어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간략도로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은 얘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얘를 간략도.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자, 간략도인데 3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우리가 복열 자동 조심 볼 베어링. 자,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열 자동 조심 볼 베어링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경사면부가 있는 대상물에서 그 경사물의 실형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는 투상도로 적합한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나타날 때는 뭐가 있냐면 이제 투상도의 종류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경사면부가 핵심 키워드예요. 투상변의 종류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상도의 종류, 투상도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면도의 종류도 있습니다. 단면도의 종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도 좀 알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무슨 소리냐면 이쪽에 지금 경사된 부분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투상도를 하나 더 놓은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보조 투상도. 자, 그래서 1번 경사면의 실제 모양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보이는 부분을 전체 또는 일부분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이제 보조 투상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그림을 보시면 정답은 일단 보조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분 투상도는 여기 보시면 그림의 일부만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국부 투상도는 대상물의 구멍, 홈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투상도는 뭐 각도가 준 건데, 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그림을 줘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핵심 이론을 보시면, 자, 핵심 이론의 이제 기계제도 부분, 자, 우리 기계제도 절삭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투상도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투상도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 투상도죠. 자, 보조 투상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경사면에 있는 걸 실제 모양을 표시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을 나타내고, 자, 여기 부분을 나타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조 투상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부분 투상도가 있습니다. 자, 부분 투상도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냈죠. 일부분만 도시하는 걸 우리가 부분 투상도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국부 투상도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국부 투상도. 자, 국부 투상도는 뭐가 핵심 키워드냐면 이제 대상물의 구멍, 홈 등과 같은 한 부분을, 자,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데, 자, 이 투상도만으로는 잘 모르니까 여기에 이렇게 투상도를 나타내서 국부 투상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키홈이 있는데 키홈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국부 투상도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림을 좀 암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회전 투상도가 있어요. 회전 투상도. 자, 회전 투상도는 어느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회전해서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회전해서 나타내는 게 우리가 회전 투상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부분 확대도가 있어요. 부분 확대도. 자, 부분 확대도는 도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이 A로 해서 A 부분을 확대한 게 2대1로 확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가 부분 확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또 암기해 주시고, 또 하나 뒤에 보면 이제 우리 단면도의 종류도 내용도 나오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 푸시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9번의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보조투성도.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코일 스프링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코일 스프링을 제도를 하는데요. 이때 틀린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코일 스프링을 나타낸 코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중이 없는 무하중 상태에서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에 기입하기 힘든 사항은 요목표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맞았습니다. 요목표에 우리가 일괄하여 표시하고. 3번. 코일 부분의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생략한 부분의 소선 지름의 중심선을 가는 1.3선으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략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코일 스프링이 있는데, 자, 코일 스프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자, 우리 이런 스프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스프링, 코일 스프링이 있는데, 자, 이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코일 스프링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코일 스프링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 부분을 생략을 했죠. 이렇게 중간 부분을. 이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가는 1.3선이나 아니면 가는 2.3선으로 그립니다. 여기도 지금 중간 부분 생략했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가는 1.3선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의 종류 및 모양만을 간략도로 도시할 때는 재료의 중심선만 가는 2.3선으로 도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2.3선으로 도시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스프링만 일부만 스프링만 간략도로 표시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가는 1.3선이 아니라 굵은 1.3선. 아니,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하죠.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프링의 종류 및 모양을 간략도로 도시할 때는 재료의 중심선만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스프링이 자, 이쪽에 자, 이렇게 지금 스프링이 있는데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우리가 지금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스프링을 항상 우리가 무하중 상태에서 그린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목표에 일괄해서 표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뒤에 가서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